두 번째 골치 장면인데 이게 오펜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손으로 공 건드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저 이제 심장박동 같이 이렇게 뛰는 뭔가 신기술이 도입되는데 이 기술이 뭡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 아디다스 볼 안에 이제 칩이 있는 거거든요. 아, 칩이 예.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볼이 차는 순간에 이제 진동이 발생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동안은 진동이 없는데 이게 손에 살짝 스쳐도 이 진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죠. 네. 유로 2024인데 일단 1호 이변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렇죠.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기에가 슬로바키아에 0대1로 패했고요. 전반 7분에 터진 슬로바키아의 슈란치의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1대 0으로 승리 거뒀고 이 경기 MVP는 로보트카 차지했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위원님이 이번 대회는 이변이 없더라. 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루마니아가 이겼죠, 3대0으로. 이겼죠. 예. 우크라이나가 3대0으로 그냥 깨져버렸죠. 네. 그것도 이변이에요. 이변이죠. 이게 순위가 바뀐 거, 에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루마니아가 바로 그 다음부터 이변이 생기고, 그 다음 경기도 바로 이변이 생기고. 아니, 하물며 그 이변이 없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마자 정말 큰 이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제 그 발을 담그려다가 이거 좀 아닐 것 같아서 어쩐지 조금 말을 아끼더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다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온 거 아니냐는 추측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 오신 걸 수도 있겠네요. 민망해서. 로보트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데 기여했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MVP도? 그러니까 그 더블라이너를 상당히 잘 막아냈죠, 로보트카가. 사실은 로보트카는 패스의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더 두각을 드러내는, 도리어 로보트카 옆에 조금은 보디가드를 세우는 형태로 많이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로보트카가 당연히 뭐 패스 공급도 잘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더블라이너를 계속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평소답지 않은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이 경기 MVP는 바로 로보트카가 차지했고요. 이 선수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루카쿠. 야, 이거 좀 진짜 솔직히 이제 3번의 빅 찬스 미스도 있었고 진짜 이제 위에서 보시면 완벽한 찬스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경기에서 이제 뭐 지금 채팅에서도 황금 세대 끝 그랬지만 사실은 벨기에 명단보잖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벨기에. 트로사르, 도쿠, 루카쿠, 데브라이너, 풀백에 뭐 카라스코 다 잘해요. 어제 보면. 근데 루카쿠 한 명이. 좀 심각했어. 이제 어제 그 결정적인 찬스가 그 데이터로만 보면 4번이었습니다. 벨기에가 4번의 결정적인 찬스인데 한 번을 못 살린 거예요. 이거는 벨기에가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에 가깝죠. 그렇죠. 결정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중에 4번 중에 3번이 루카쿠다. 저거 제외하고도 2번 정도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루카쿠한테 왔는데 터치가 길어지면서 무산됐던 것도 2번 정도 있었죠. 루카쿠 계속 경기 내내 자기 달라고 이러더만.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기 달라고 했을 때가 바로 터치 잘못 맞고 옆으로 흘렀을 때 근데 나한테 줘 이랬는데 안 주니까 화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페노가 이야기하기에는 황금 세대가 좀 끝났다는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멤버는 좋은데 1차전에서 일단 큰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제 황금 세대가 져서 패배했다기보다는 이제 어제는 진짜 루카쿠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가 황금 세대 2018년 그때 아자르 있을 때도 이선 라인이 되게 좋잖아요. 뭐 아자르, 뭐 그때는 뭐 메르텐스도 있고 데브라이너, 카라스코, 뭐 샤들리 엄청 많은데 최전방 공격수만 없어요. 그게 이제 루카쿠죠. 근데 루카쿠가 제일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요런 이제 좀 주목도가 높은 경기, 무게감이 있는 경기에서 이상하리만큼 결정력이 안 나와요. 그때 그 카타르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황금 세대가 어쨌든 이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골을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 선수가 없더라. 그게 어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쿠가 A매치 골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A매치 역대로 놓고 보면은 85골로 전 세계 통틀어서도 6위고요. 많이 넣네. 유럽 선수는 호날두에 이어서 2위예요. 역대. 그러니까 푸스카츠 뭐 그리고 또 이제 게르트 밀러 이런 전설적인 공격수들 다 뛰어넘거든요, 루카쿠가.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골들이 예선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로 예선에서 14골을 넣으면서 유로 예선 역대 최다골 신기록을 수립을 했어요. 호날두가 10골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본선만 오면은 그리고 큰 경기만 오면은 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그게 아까 문제인 거죠. 이제 페노가 얘기했던 이제 주목도가 높은 경기에서 굉장히 좀 미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예, 이번에도 결국 이 패배를 또 빌미를 제공한 선수가 바로 루카쿠입니다. 거기다가 루카쿠가 이제 그 비디오 판독 기여가 2골 취소가 됐었잖아요. 꼴찌가 됐었죠. 예, 2골 취소가 됐는데 이것도 비디오 판독 기술이 도입된 이래로 유로에서 한 경기 한 선수가 기록한 최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이제 그 두 번째 꼴찌 장면인데 이게 오펜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손으로 공을 건드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예. 저 이제 심장박동 같이 이렇게 뛰는 뭔가 신기술이 도입되는데 이 기술이 뭡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 아디다스 볼 안에 이제 칩이 있는 거거든요. 칩이 예.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볼이 차는 순간에 이제 진동이 발생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동안은 진동이 없는데 이게 손에 살짝 스쳐도 이 진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화면상으로는 손에 맞은지 확인하기 힘들었지만은 이걸 통해서 확인한 건데 이번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아디다스가 공인구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칩 들어가는 이 기술 자체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이때 그 부페가 크로스 올린 게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호날두가 이때 공중볼 점프해가지고 헤더를 시도했는데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헷갈렸는데 호날두는 맞았다. 내 골 맞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진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진동 없이 그냥 가가지고 이건 호날두 머리 안 맞은 부페 골이다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던 거였죠. 네, 아무튼 이번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루카쿠는 좀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만. 예. 호날두랑 루카쿠랑 좀 공통점이 있어요. 요런 이제 특히나 국가대항전에서 큰 경기에 좀 약해요. 호날두가 클럽에서는 큰 경기 엄청 강한데 국대만 오면 뭐 월드컵 토너먼트 0골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제 좀 부진한 게 있거든요. 골은 진짜 엄청 때려박는 선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호마리우나 이렇게 국가대표팀 득점이 많은 그런 레전드들이 호날두랑 루카쿠 이런 선수들이 유럽에서 너무 약팀들한테 몰아넣기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루카쿠도 막 득점 순위 몇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 좀 몰아넣고 뭐 리텐슈타인 그렇죠. 뭐 이런 팀들한테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거의 10대0으로 이기는 팀이잖아. 약간 유럽이 좀 그 다른 대륙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편차가 좀 심하다. 근데 유럽의 이런 그 이제 구조상 만납니다. 예선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말 이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팀들은 아예 안 만나잖아요. 우리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팀들 안 만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유럽은 만나게 돼요. 지브롤터 뭐 이런 팀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극단적인 차이가 나면서 대량 득점이 나온다. 뭐 참고로 그 A매치 최다골이 호날두라고 했었죠. 130골이고요. 그 다음에 알리다이랑 이제 메시가 108골로 공동 2위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칠티라고 인도 선수가 94골, 그리고 또 이제 다리가 89골, 말레이시아고요. 그다음에 마부쿠트 그 유명한 아랍에미레이트 선수 그 선수가 85골, 루카쿠가 85골. 아무튼 뭐 루카쿠 이런 만약에 결정력이면 사실 벨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2, 3차전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어쨌건 교체 투입된 오펜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거는 물론 뭐 핸드볼 반칙이긴 했지만 단순히 이것만이 아닌 뭐 이제 결정적인 패스들도 연결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브라이너의 슈팅이 골키퍼한테 막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차라리 오펜다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경기력을 보더라도 오펜다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참고로 그 루카쿠의 기대 득점이 0.82골이었거든요. 한 골 넣었어야 됐잖아요. 슬로바키아 전체의 기대 득점이 0.59골. 슬로바키아 전체보다 더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빅 찬스 미스가 이제 세 차례 나오면서 벨기에는 패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변입니다. 루마니아가 무려 24년 만에 유로 대회에서 조별리그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무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3대0 완승이었는데 일단은 뭐 루마니아 이야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도 멤버는 좋더만. 이것도 이변이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빅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비교적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사실 이번에 좀 했던 사실은 스쿼드예요. 그런데 이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경기도 그렇고 아까 그 슬로바키아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약한 팀들이 이번 유로에 전방 압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월드컵 때보다도 더 라인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는 압박을 해도 약간은 그냥 모로코처럼 수비를 하지만 라인이 높은 팀, 일본, 한국
이런 팀들이었거든요. 예. 라인이 높은 상태에서 수비한다 이거였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수비에 더해서 전방 압박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이 루마니아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잘 하긴 했고 또 이제 골들도 원더골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첫 두 골이 다 시원한 중거리 슈팅 골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일단 루닌 골키퍼가 시즌 막판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도 어쨌건 후방 빌드업에서 조금 미스가 발생하면서 첫 골을 실점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뭐 치앙코라던가 이제 도우비크 같이 기대를 네. 모았던 지로나 듀오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했었죠. 스타코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고요. 반면에 루마니아는 여기 이제 드라구신 나온 거는 김 실장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라구신을 넣은 건데 드라구신 잘했어요. 드라구신이 네. 그러니까 정말 클리어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기 클리어링만 10회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슈팅 차단도 2회하고 그러면서 라인을 높였는데도 이게 커버가 됐던 게 드라구신이 굉장히 커버를 많이 해줬거든요. 예. 하지만 단순히 드라구신만이 아닌 루마니아는 그냥 전체가 다 잘했어요. 네. 그 정도로 누구 한 명 빼기 힘들 정도로 다 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0 합당한 스코어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변이 바로 두 차례 발생을 했고 네네네. 진짜 어제 이야기가 좀 무색할 만큼의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분석도 굉장히 오래 했거든. 예. 여러 개 뭐 손을 꼽으면서 예. 첫째, 뭐 둘째, 이런 이런 이유 흐름이 있다. 예, 했는데 바로 이번 두 경기가 이번 오늘 새벽에 그래서 있었습니다. 아마 요 조가 예. 약간 혼돈의 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약간 그 벨기에 빼면은 비슷비슷한 팀들이 많거든요. 네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벨기에니까. 그런데 벨기에가 져버렸어요. 그렇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첫 번째 팀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에 갔을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아예 한 팀이 그냥 다 잘해버리고 2등을 노린다. 약간 이러면은 좀 정리가 깔끔한데 네네네. 1등 팀이 져버리면 그때부터 혼돈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됐다. 네, 그럼 뭐 또 조들이 또 재밌긴 하니까요. 네, 보는 사람 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재밌는 거죠. 네.